지금 대정부 질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총리를 상대로 해서 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처리 과정이 명백하게 아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국무총리는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변까지 하면서 본인이 사퇴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해임할 그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가 열려있는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음으로써 이 해임 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24시간 지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의사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고 의장은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해임 건의안이 전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부당한 협정안을 밀실해서 국민들 모르게 처리한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상정조차도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완전히 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준엄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검찰이 정말로 중요한 수사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07년에 돈을 받아가지고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전두원 의원이 선거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2007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은 같이 함께 필요한 데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한 데가 대선 자금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을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법정 진술이 있는데도 그것이 단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당시에 내용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엄청난 대선 자금 비리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대선 자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다시 한번 엄정하게 촉구를 합니다. 할 것은 안 하고 오히려 안 할 것을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이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거판에 검찰이 이상한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MBC 노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MBC 노조가 오랜 사업 끝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데로 조직 관력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인사상 불이익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 MBC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김재철 사장 개인 것이냐 이렇게 전횡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상파로서 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의 그 자산을 가지고 MBC가 공영방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개인의 사형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박문진 이사를 바로 추천하고 우리도 바로 추천하겠습니다. 새 박문진 이사들이 MBC 운영을 바로잡도록 그 새누리당이 그 방향을 바로잡고 추천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보도를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대원국회 합의사항을 정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2원, 내곡동 사저 특검법, 비상선 특위 구성 등 새누리당이 대원 협상때 약속한 것은 전부 거짓 최신쇼로 그 약속을 허공에 표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이석희, 김재현 의원의 징계 처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로서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비례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고 하면 자격심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론은 통합진보당에서 내려줘야죠. 아직도 통합진보당에서 그 결론을 내려주지도 않고 또 사법당국의 판단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석희, 김재현 의원을 윤리위에 자격심사 해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윤리위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보다 7월 국회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네 분의 후보를 함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은 자격 있는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사법부에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우리는 세 번의 대법관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해결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민의 주시 속에서 끝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한국 내 인권단체도 심지어 인권위원회 직원 90% 이상이 이 나라 4,500명의 법학자들이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평짜리 땅 알박기 등 도덕적으로도 논문 표절로도 아드님의 병역 문제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문회장에서 용산 참사 사태에 대해서 독재라고 말한 적 없다 라고 했는데 독재라고 말한 녹취록이 어제 발견됐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병철 후보자의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의원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복도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민주당에서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을
합법적으로 제출됐고 오늘이 72시간째 되는 투표 날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 박기춘 수석 부대표 등 우리 원내대표단은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협력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법대로 72시간이 된 오늘 김황식 총리의 인준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9시 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 일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김한길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겨냥하는 검찰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을 쥔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 동안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거의 2배로 급증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정치 불만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당의 지역별 여성위원회 간부당원 800여 명이 모인 곳에 가서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열기가 충만한 자리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이 완성된 만큼 우리 주자들이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도부 또한 우리 주자들이 국민들께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등 우리 당의 민생 챙기기 노력이 며칠째 실종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점입가경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일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대기업 최저 환수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 환수율을 1% 올린다는 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우는 것이고, 먼저 왜곡된 비과세 감면제도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액 혜택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 납부액의 79%를 삼성전자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4% 내지 19%라고 합니다. 개인이 1억 이상 버는 소득자의 경우에 3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재벌 개혁을 하려면 이 재벌이 내는 실효 세율부터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가 필요한데 출총제에는 반대하고 있고 순환출자는 새로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빨은 썩어갔는데 치료는 안 하고 당근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입니다. 재벌 개혁의 근본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만 가지고 와서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여론을 보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신년노동 개선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금융노조의 메가뱅크 반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법적 단체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여론 호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파업도 못하는 어려운 계층, 바로 비정규직들입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단체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고소득 노조 운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읽어보신다는, 가까이 두신다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족속들아, 너희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기도만 하고 있구나. 한번 펼쳐보실 것을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천조로 커지고 국민들은 돈을 벌어 이자 갚기에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우스푸어는 보통 명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의 사정이 이러할진데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이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를 한다고 알려지자 연 3일 동안 0.01%씩 CD금리가 3.22%가 떨어졌습니다. 3.22%까지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내린 이자가 어림잡아도 834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여러가지 가계부채의 그 어떠한 대책보다 국민들은 박수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금융권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을 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CD금리 단합 사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에 대처할 어떤 금리지표 개발을 위해 TF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가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책임 떠넘기기와 권한 다툼의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신을 빨리 차려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제도 개선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거며 다음 정부로 폭탄 떠넘기기는 금지해야 할 겁니다. 검찰의 감정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자 곧바로 다음날 출석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5천만 원 감봉 도움다발 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기업들에 의한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폭로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석현 이 의원의 실질적인 서재이자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검찰에서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감정 보복 수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수사는 야당 탄압 수사도 아니고 시한이 만료돼 가고 있는 대선 자금 수사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대선 자금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감봉 5천만 원 출처는 청와대다라고 설명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이 일종의 보복 수사입니다. 전날 검찰이 이석현 의원 가택을 탐색해서 그곳은 이석현 의원인 집이지 보좌관은 이석현 의원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 서재에 가끔 오고 가는 정도의 보조적인 업무 공간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모 씨에 대한 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의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 이석현 의원의 입막음, 공포 정치 검찰에 또 마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언론 흘리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알 수는 없으나 또 써낸문 김성래 씨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얘기나 이로써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작 수사는 2000년 한빛은행 불법 대출에서 무죄, 무혐의, 2002년 현대로부터 150억 수수 혐의에서 무죄, 2010년 CN그룹 수사에서 무혐의, 또 이번 솔로몬저축, 보혜저축은행 혐의 소환에 보이고 있는 전혀 혐의 없는 저희 당의 입장, 거기에 앞서 또 추가로 써낸문까지 추가하는 정치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이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써낸문이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 써낸문 김성래 씨와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의 정점은 대선 자금 수사에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 단장이었다고 하는 MB캠프의 유세 단장이었다고 하는 권오을 전 의원의 소환 조사가 임박되고 있습니다.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소환 조사도 대선 자금 수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억이 대선 자금 용처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법정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디입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법정 진술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대선 자금 수사가 단속 안 된다는 방통위원장의 6억 원 수수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말라는 호루라기를 부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대선 자금 수사를 지연하고 버티려고 한다는 보도가 또 나오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대선 자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이명박 후보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거액의 자금과 함께 지금 자백한 그 액수도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회피하고 검찰과 함께 공조해서 대선 자금이 땅속에 묻히기를 기대하는 그들은 바로 그들뿐이고 국민들은 70% 이상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장으로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모두 발언해서 계속해서 저는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묶으시면 반값 등록금 종합판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11일부터 9월까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학생활 시절에 대출 신청을 해봤던 분들은 모두 기억하겠지만 이 시기가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고 답답해지는 시기입니다.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약 4.99%로 집계되고 연체 건수는 74,150건입니다. 연체 건수가 74,150건이라는 것은 연체자 학생이 74,150명이라는 취지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서 32,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대출금 연체자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절절한 민생 문제이고 생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삶의 무게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비교했을 때 그 5분의 1도 되지 않는 약 4, 5조의 예산만 투여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훨씬 더 희망적인 대학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 반드시 관철해냅시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지금도 강마에 나오는 카리스마적인 지휘자와 그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던 교향악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KBS 교향악단이
KBS 이사회의 법이나 정책에 반대해서 5개월째 거리의 악사로 전락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을 거리로 내몬 KBS 정책은 바로잡혀야 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바로 이 거리의 악사들을 초대해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고단함과 고통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조차 법인화라고 하는 틀에 갖추어서 계약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KBS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들에게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